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 고난이 많았죠. 잘 하시는가 모르겠군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2%, 코스피가 마이너스 9%까지 밀렸다가 8%를 마쳤죠. 얘는 11% 마쳤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하루였지 싶네요. 하지만 늘상 말씀드리듯이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가지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운용을 잘하는 것이 좋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일 나갔던 종목들 한번 간단히 보고 내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쿤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행하신 분들은 상가까지 갔으니까 더할 나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성 하이텍과 유니드를 같이 놓고 보라고 했는데 유니드가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고가가 20몇 프로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27%까지 갔네요. 나쁘지 않던 것 같고 CCS와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CCS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밥값 정도는 주는 그런 매매 같습니다. 수젠텍과 셀리드는 둘 다 모습은 좋았죠. 수젠텍도 시가 2% 출발해서 큰 게 다 안 갔지만은 그래도 오늘 16%까지 갔으니까 나쁘지 않았죠. 셀리드는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대 출발해서 고가가 23%대까지 갔으니까 더할 나위 없었죠. 흥구수기도 좀 나쁘지 않았고 SOS력도 좀 바꿔본 해준 것 같아요. XQ가 나름대로 오늘 힘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시간에 3%에서 21%까지 갔으니까 DXVX도 좋았고 오늘 안 좋은 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오전장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된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 공부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IBM 테크놀로지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요즘 신규주가 사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규주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보실 분들은 내일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일단 집중을 해서 거래를 마무리 짓고 다른 종목을 본다 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IBM 테크놀로지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지노맥 컴퍼니와 큐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내일 무정 클리락입니다. 큐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18,030원 지금 36,400원이죠.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노맥 컴퍼니는 4,190원입니다. 지금 8,500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관심을 받으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젤리드는 내일 한번 더 봐주죠. 젤리드하고 GSE는 시간에 4% 올라 있습니다. 내일 이 종목은 6,500원과 6,600원 투트랙 잡고 대응을 해줍니다. 중간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다음은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전장에서도 거의 상가 근처까지 올려가지고 마쳤죠. 시간에 상물량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입니다만은 만약 내일 시장이 안 좋을 경우를 생각해서는 이 종목도 역지수 종목으로 보고 같이 한번 봅시다. 나름대로 또 중동 관련주도 되니까요. DXVX도 오늘 모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에 나왔던 종목입니다만은 시간에 3% 정도 올렸습니다. 내일 3,000원 이 단가와 가지고 대응을 해봅시다. 하이젠 RNN 신규주죠. 얼마 전에 상장한 오늘 제법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19%까지 올라가죠. 종가서 마이너스 3%대로 맞췄네요. 그래 놓고 시간에 7% 올려놓았습니다. 좀 화가 나는 모양이죠. 내일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란 가정을 해서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경력이 되신 분들은 시가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초보자들이나 조금 매매가 스킬이 안 좋으신 분들은 12,000원 12,000원 한 4%대 될 겁니다. 12,000원 기준가를 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펩트론, 에코프로, 강원전선,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 삼천당제약 여기까지는 내일 시장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반등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에 3%, 드론, 삼천당제약 시간에 1.2%, 한국조선해양 시간에 3%,
에코프로 시간의 1.4%, 마운전선 시간의 2.7%, 한국가스공사 시간의 2.2%. 레인보우도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뿐만 아니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과연 내일은 지수가 미증시가 흐름이 좀 나아질까 라는 이제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데, 만약 내일 미증시 흐름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을 보면 지금 얘는 20분 시세가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12%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10.5%로 살짝 올랐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것도 보면 9.4%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7.4% 정도 약간 올렸어요. 애플도 많이 끌어올렸네요. 9.4%, 아까 10% 가까이 떨어진데 지금 한 5%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핸드폰은 빠르지만은 얘는 20분이 지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과연 내일 미증시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다시 또 하락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보긴 보시되 지수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 XQ와 이오플로는 어제 종목인데 제가 지우지를 못했네요. 따로 빼놓겠습니다. 대성하이텍과 대명선호는 선호 시전입니다. 대명선호는 기술적으로 한번 보죠. 이 두 종목의 기존 전략은 반드시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만 본다. 시가는 음봉입니다. 둘 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내일 지수 흐름에 따라서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꿔질 수 있고, 내일 지수가 살아날지 다시 한 번 더 하락할지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 돼요. 모든 매매를 세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후반부에는 상무팀들 오늘 매매 현황과 코멘트 같은 걸 달아 놓았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무팀들 코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하고 넘어왔던 퀀터 매트릭스는 오늘 장에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9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근데 끌고 가기에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했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권을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전일에 많은 기준가로 진입을 해서 그 다음날 상가를 붙이고 그 다음날 정지를 한번 묶고 다시 오늘 상가까지 가는 이 일련의 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퀀텀 매트릭스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너무 흔들거렸거든요. 상이 3번이나 풀어지고 4번째 이제 묵혔는데 일단은 챙겨놓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짜에 전전일에 이 만원대 근처에서 우리가 들어간 이 한 번의 포지션, 이 한 번의 포지션이 이렇게 상거래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하이트레이딩 진행하실 때는 항시 마인드를 강건하게 묶고 강한 마인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냥 몇 프로를 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림을 크게 그리면서 하이트레이딩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향후 좀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퀀텀 매트릭스 일단 수익을 챙기고 상매매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매트릭스 좋았습니다. 오늘 당일 데이 수익으로서도 유보텍이 정말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유보텍은 우리 진입 기준 단가가 2,550원이었습니다. 2,550원. 오늘 이 저점을 보면 여기가 2,515원까지 나옵니다. 2,500 저가가 2,540원 나오죠. 2,540원이 나오는데 약간 더 주고 들어간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2,600원과 2,550원 이렇게 투 트랙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2,600원에 2,550원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투 트랙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2,600원을 살짝 깨고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2,550원에서 우리는 또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0%대거든요. 마이너스 10%대. 오늘 고점이 보면 플러스 23%대입니다. 오늘 수익이 37에서 38% 가까이 수익이 나왔죠. 단 한 번의 매매에. 오늘 유보텍은 오늘 이 폭락하는 시장에서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준 것은 우리가 좋은 승부를 걸었고, 아침에 이 급락장에 아침에도 보면 4~5%대 지수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 지수에서 밀고 내려오는 종목을 과감하게 승부를 일찍 걸었다. 아침이니까 그것이 주요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유보텍 당일 수익으로서는 오늘 제일 좋았다, 화끈했다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명순호 시즌입니다. 대명순호 시즌은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15% 정도 수익권에서 1차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 1번 지역이 15%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같은 장에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오늘 또 데이팀들은 또 2차로 한번 공략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꼬리를 보면 마이너스 6%대인가 아마 마이너스 9%대까지 이렇게 막 밀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꼬리는 쳐다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보합이 색깔이 바뀌는 지점만 보았습니다. 물론 꼬리에서 잡았으면 더 큰 수익을 먹었겠죠. 하지만 좀 더 오늘 같은 날은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마이너스 4~5%막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보합을 돌파할 때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죠. 이 지점에 들어갔어도. 오늘 고점을 보면 17.9%, 거의 18%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상수익이 15% 정도 먹고, 2번 지역에서는 대입 수익이 우리가 또 그만큼 수익을 챙기죠. 17~18%라는 수익을. 그래서 굳이 밑에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안 썼어도 충분한 수익이었다. 그래서 대명순호 시즌은 상팀도 수익을 가져가고 대이팀도 수익을 가져는 두 팀 다 좋은 수익을 주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이런 수익이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대명순호 시즌도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HVM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기준가는 14,000원으로 진행이 되었죠. 이 지점 정도 됩니다. 상가가를 들어가 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지금 14%대 진입을 되었는데 고가는 29.7%,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가를 말아주지 못하고 밀려왔어요. 그래, 그 점이 참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 아침에 이 시간대는 아침이었거든. 아직까지는 여기가 11시 반이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바로 상한가를 끊어줬으면 아마 별로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못 가니까 오후장에 와서는 이렇게 큰 급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익률은 한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트레이딩의 장점, 꼭 상한가를 안 가도 뭐 수익을 먹는 그런 또 스타일도 되고, 상한가를 가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오늘 승부를 잘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익이라도 감사하죠. 이런 폭락장에. 오늘 대성하이텍은 전일의 상종목이었지만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아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 끝나고 났을 때 모습이었고, 앞에는 또 꼬리를 그렇게 달아주지는 않았었어요. 아침에 대성하이텍은 시가 15%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주는 지점을 우리가 잡은 것이 5,700원을 타점을 잡았죠. 5%대죠. 예. 첫 번째 공략 구간에는 한 7%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공략에서는 10%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전장에 매매를 마무리 짓지만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전까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굳이 다른 종목을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전에 진행했던 종목들만 잘 추적을 해도 된다. 항상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확히 타점이 제시된 이 스타일, 이런 스타일만 딱딱 공략을 해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성 하이텍은 오전에 7%, 오후에 10% 가까이, 이래도 17, 18%는 수익은 나왔죠. 한 11%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 지켜만 봤으면 충분한 좋은 수익을 주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쉽게 번 수익 같아요. 오늘 폭락장에 뭐 이런 수익이면 나쁘지 않죠. 대성 하이텍도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자, 오늘 한양증권은 한양증권 우와 같이 아침에 시초장에 한번 일단은 노려는 보았습니다. 한양증권 우가 점상을 유지하는 관계로 한양증권을 같이 보게 되었죠. 하지만 아침에 시가에서 돌파를 못하고 바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켰죠. 그래서 뒤에 다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 타점이 17,000원이었죠. 17,000원이면 9.1%입니다. 그래서 조금 등락을 주다가 상승을 하게 되죠. 오늘 상승한 폭이 24%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15%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는, 25%까지 가니까 15% 가까운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놈도 좀 아쉬웠죠. 조금만 더 갔으면 한양증권 우와 같이 좀 놀아줬으면 좋을, 두 개의 상한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상한가를 가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보통 이렇게 시장이 폭락장에 급락장에 시장이 어두울 때 깜깜할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샛별, 까만 밤에 샛별 하나가 반짝반짝하면 누구라도 잘 보여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 같은 것을 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양증권 같은 경우나 HVM 같은 경우나 둘 다 상한가를 갔으면 상당히 그 다음에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런 걸 노려보고 우리가 또 승부를 걸은 건데 그러지 못했던 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뭐 HVM도 13% 정도 주고 한양증권도 뭐 13에서 15%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이 폭락장에 뭐 그 정도 수익이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좀 달래봅니다. 한양증권도 좋았습니다. 오늘 셀리더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타이밍을 좀 여러 군데를 놓쳤죠. 놓쳐가지고 좀 기다리는 매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종목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추적하자는 관점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6,200원과 6,400원을 추적하자고 했죠. 그래서 오전 내내로 주질 않았죠. 그래서 오후장에 들어와서 6,200원 근처를 살짝 깼다가 회복을 합니다. 이 시점을 해서 20% 가까이 올라가죠. 6,200원이면 9%대거든요. 9%대 체킹이 되어서 다시 20%대까지 올라갑니다. 8에서 한 10% 정도 수익금밖에 나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침에 놓친 것을 조금 회복해주는,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나름대로는 뭐 섭섭지 않게 셀리더도 밥값은 챙긴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에만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입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가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로 가입하시면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라이브 매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직장인이다 하면은 메신저로도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요 위에 대표 전화번호나 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전화가 나와 있고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문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암원 라이브 스트리밍은 소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실전적인 공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유 종목은 퀀텀 매트릭스와 그리고 한양증권 우를 가져갑니다. 퀀텀 매트릭스는 오늘 뭐 더 끌고 갈 만한 명분은 못 됐죠. 차라리 데이로 끌고 가는 것보다 상매매로 끌고 가는 것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매매로 다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한양증권 우는 아침에 점상을 공략을 했는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한양증권 우가 처음에 뭐 상당히 큰 물량으로 물량이 잠겼다 계속 풀어졌죠. 물량이
뭐 20만 주까지 내려오고 막 그럴 정도로 풀렸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물량을 다 분할로 기본적인 물량은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 종목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급락이 일반적인 급락이 아닌 지수가 3%, 4%, 5% 떨어져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닥 지수가 12%나 떨어졌다. 코스피가 9%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우리 급등주 매매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냥 예쁘게 꼿꼿하게 가는 시장은 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 가다가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급락이 왔다가 또 급락이 왔다가 또 급등이 왔다가 이런 변동성을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수익은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 시장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한 매매들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만약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오늘 같은 이 수익을 짧게 뭐 37%짜리 뭐 15%짜리 13%짜리를 이런 걸 쉽게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바라봐야 될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응집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잘 관리를 하면 수익이 크죠. 그래서 이런 폭락장의 매매법, 폭락장의 운용법, 폭락장의 마인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시장을 겪어보면서 하나씩 둘씩 실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가 체득을 해야 합니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아주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급등주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인 마인드를 강건하게 가지되 항시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남은 8월달 시장도 지금의 기조, 지금의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